효과는 뭐 의사가 결정하는 거죠. 다만 인비절라인은 어금니 부위가 약간 뜨게 되는 경향을 좀 보여요. 이거는 맨 마지막에 교정의사가 디테일하게 교정을 하면 되는 거고, 그 얼라이너 착용 시간에 대한 되게 논쟁도 많더라고요. 네, 저는 하루 종일 끼라고 할 거예요. 하루 종일. 안녕하세요. 작은 차이지만 명품을 만들 수 있는 일타교정 전문의 허재식,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잠깐 이제 인비절라인 얼라이너 와서 하셨잖아요. 네, 하고 있어요. 네. 스플린트 느낌이랑 별반 다르진 않아요. 이렇게 막 불편하다는 건 모르겠고, 아마 장치를 빼고 밥을 먹을 땐 좀 불편할 것 같아요. 뭐 할만한데요. 그 기념으로 인비절라인에 대한 궁금증들을 좀 풀어보려고 해요. 네.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 인비절라인의 교정 원리가 궁금할 것 같아요. 브라켓이랑 약간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플라스틱이 치아를 밀어야 되잖아요. 그 아래 소군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겼죠. 그러면 플라스틱이 이렇게 감싸가지고 이렇게 돌리게 되면 미끄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다 뭔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걸 매달면 걔가 핸들로 돼가지고 이렇게 밀 수 있게 되죠. 이제 위에 있는 치아를 끌어내리려면 고리 같은 걸 걸어가지고 끌어내릴 수 있도록 어태치먼트를 붙이면 이렇게 하는 거죠. 어태치먼트는 임시 부착물로서 꼈다 뺐다 할 수 있고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건 플라스틱의 클린체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플라스틱의 형태 변화, 그게 인비절라인의 가장 중요한 원리다. 교정 치료는 결국은 치아 이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느 방향으로 이동을 시킬 거며 어느 양만큼 움직일 건지를 결정하는 게 교정의사인데, 치아를 이동하려면 치주인대 쪽에 힘을 가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철사의 힘으로 이동을 시키죠.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많이 개발이 되긴 했지만 그 장치는 결국은 철사의 힘을 치아에 전달하는 매개체일 뿐이고, 우리가 교정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는 힘이에요. 힘. 근데 이 철사임은 대부분 치아를 이렇게 끌어당겨요. 이 삐뚤삐뚤한 상태에서 그 원래 복원되는 힘으로 이제 치아를 끌어당기는 거죠. 그런데 인비절라인은 뭐냐면 장치가 플라스틱이고 치아를 감싸고 있는데 얘네들은 치아를 미는 거예요. 치아가 밀리든 땡기든 상관없이 이동은 가능한 거죠. 따라서 효과는 뭐 의사가 결정하는 거죠. 다만 인비절라인은 저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어금니 부위가 약간 뜨게 되는 경향을 좀 보여요. 이거는 맨 마지막에 교정의사가 디테일하게 교정을 하면 되는 거고, 인비절라인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말은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다라는 거죠. 그 얼라이너 착용 시간에 대한 되게 논쟁도 많더라고요. 네. 저는 하루 종일 끼라고 할 거예요. 하루 종일.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먹어야죠. 어쨌든 빼면 그 시간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럼 밥 먹은 다음에 양치한 다음에 바로 껴야죠. 몇 시간이면 충분하다라는 거는 사실은 논문에 나와 있진 않아요. 하지만 이게 데이터가 쌓여 있잖아요. 그게 보통은 22시간 이상이면 아주 좋겠고, 20시간 이상이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As much as possible. 그렇죠? As long as possible. 가능한 최대한 오래 끼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인비절라인만 갖고 있는 응급 상황일 것 같긴 한데, 장치를 낀 채로 까먹고 식사나 음료를 했을 때 대처 방안이 있어요. 끼고 먹으면 괜찮아요. 끼고 먹어도 되는데 맛이 없을 뿐이겠죠. 그런데 이제 가끔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플라스틱이 약간 변형될 수 있겠죠. 그걸 인지했으면 빼고 헹궈서 밥 먹고 다시 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어느 정도 변형이 있는지는 병원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죠. 탄산음료는 조심하셔야 돼요. 탄산을 먹게 되면은 플라스틱과 얼라이너와 치아 사이에 탄산수가 절유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SGT가 있기 때문에 그 산성이 있고 뭐 이렇게 약간은 푸석푸석하게 만들 수 있는, 탈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탄산수를 드시면 반드시 바로 빼서 물로 헹구시는 게 좋죠. 이 와이어를 통해 가지고 교정 치료하는 것과는 약간 시스템이 달랐기 때문에 무슨 코스 같은 걸 밟아가지고 인비절라인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인비절라인 코스웍이 사실은 우리나라 대학에는 아직은 없거든요. 저는 사실 좀 다른 게, 저는 이제 그 UOP라는 대학이 사실은 이제 인비절라인이 만들어진 대학이고, 거기 닥터 보이드라는 분이 인비절라인의 개발자로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그분의 밑에서 이제 수련을 받은 거기 때문에. 선생님,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인비절라인 한다고 해서 병원에 갔는데 발치 케이스인 것 같아서 인비절라인보다는 세라믹을 좀 더 추천을 하더라고요. 인비절라인은 발치가 어렵나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발치에서 인비절라인 했을 경우에 제가 이제 2008년에 개원해가지고 여기서 인비절라인 발치 증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장치 자체에 한계가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발치의 패턴에 대해서 어태치먼트가 개발되면서 현재로는 문제가 많지는 않다라고 보고 어떤 장치를 선택할 건지는 자기의 라이프 패턴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거고 치료 결과는 의사가 책임져야죠. 작은 차이로 명품을 만드는 일타교정 전문의 허재식. 오늘은 인비절라인의 전반적인 미케니즘과 어떻게 치료가 되는가, 뭐 어려운 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